만약 다가올 제3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영토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과 문화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1990년대 초 미국과 소련의 기나긴 냉전이 종식되자 전 세계는 마침내 영원한 평화가 찾아왔다고 환호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며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의 거대한 이념 대립은 없을 것이며 모든 국가가 점진적으로 서구화되고 민주화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의 석학 세뮤얼 헌팅턴 교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념비적인 저서 문명의 충돌을 통해 낙관론에 빠져 있던 전 세계를 향해 서늘하고도 충격적인 경고를 던집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전쟁이 왕조의 이권 다툼이나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었다면 미래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견했습니다. 앞으로의 인류를 분열시키고 피 흘리게 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문화와 종교의 차이, 즉 문명이라는 거대한 단층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은 인류의 가장 깊은 본능인 문화적 정체성이었습니다. 헌팅턴 교수는 전 세계를 8개의 거대한 문명권으로 분류합니다. 서구, 유교, 일본, 이슬람, 힌두, 슬라브 정교,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문명이 그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한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유교 문명과 일본 문명을 철저히 분리해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역사적 갈등 속에서 일본은 독자적인 문화적 노선을 걸어왔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들 내부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문화적 경계선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논쟁적인 주장은 단연 문명의 단층선에서 발생하는 유혈 충돌입니다. 헌팅턴은 특히 이슬람 문명과 그 이웃 문명들이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매우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슬람의 국경이 피로 물들어 있다고 지적하며 종교적 열정과 인구학적 팽창이 결합된 이슬람 문명이 타 문명, 특히 서구 및 슬라브 정교 문명과 필연적으로 강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은 2001년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와 이후 중동 전역에서 벌어진 수많은 참상을 통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서구 문명의 오만함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서구 사회는 자신들의 가치관, 즉 개인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인권 같은 개념들이 전 인류에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명의 시각에서 서구의 보편주의는 그저 서구의 제국주의적 간섭이자 문화적 폭력으로 비칠 뿐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군사적으로 강대해진 아시아와 중동의 국가들은 더 이상 서구의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종교적 뿌리에서 자부심을 찾고 이를 정치적 무기로 삼는 근본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뮤얼 헌팅턴이 전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다가올 미래의 끔찍한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는 서구 사회가 자신들의 가치를 다른 문명에 강요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통합된 세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세계가 깊고 근본적인 문화적 차이로 나뉘어 있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문명이 가진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다원적인 세계 질서만이 인류가 공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거대한 세계관이 우리의 일상과 대한민국에 어떤 중대한 의미를 던지는지 지금부터 더 깊은 통찰을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냉전이 끝나고 모두가 이제 세상은 평화로워질까 궁금해하던 시절 오히려 정반대의 미래를 예견한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인데요.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론 중 하나죠.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 정말 거대한 질문 하나가 던져진 거죠. 이념으로 싸우던 시대가 끝났는데 그럼 미래의 글로벌 갈등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그때 미래를 보는 두 개의 아주 다른 시선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말한 역사의 종언처럼 서구식 민주주의가 승리해서 이제 세상이 하나가 될 거라는 낙관적인 비전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훨씬 더 어둡고 비관적인 예측이었습니다. 헌팅턴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이데올로기나 경제 같은 낡은 분열의 시대는 끝났다고 봤죠. 그럼 뭐가 중요해지냐? 바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문명이 새로운 전쟁의 단층선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명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같은 언어, 역사, 관습을 공유하는 집단인데 헌팅턴은 그중에서도 특히 종교가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문명 간의 충돌이 필연적이라고 봤는데 그 근거로 6가지를 들었습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이 6가지 이유가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좁아지니까 서로의 차이를 더 느끼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종교에 더 기댈 곳을 찾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면서 충돌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헌팅턴이 새로 그린 세계 지도입니다. 전 세계를 크게 8개의 문명권으로 나눈 건데요. 서구, 중화, 이슬람, 정교의 문명 등이 있죠. 그리고 바로 이 문명들이 서로 맞닿는 경계선, 이른바 단층선에서 미래의 가장 큰 분쟁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겠지만 이 이론이 나오자마자 정말 엄청난 반론에 부딪힙니다. 헌팅턴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이 끝난 자리에 이제는 기독교와 이슬람, 서구와 비서구 같은 문명적 정체성이 새로운 전쟁의 이유가 될 거라고요. 정말 암울한 예언이었어요. 하지만 저명한 배평가인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사람들은 이걸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이건 문명의 충돌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봐서 생기는 무지의 충돌이다. 라고 말이죠. 복잡한 현실을 우리 대 그들이라는 구도로만 보게 만드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비판의 핵심을 파고들면 이런 거예요. 헌팅턴은 세상을 죄수의 딜레마처럼 본 거죠. 서로를 믿을 수 없으니까 협력보다는 갈등을 택하는 게 결국 각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반면에 비판가들은 인식의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양쪽 다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오해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비판가들은 현실을 좀 봐라 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이밉니다. 헌팅턴의 이론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세상의 모습을요. 가장 끔찍한 전쟁들은 다른 문명이 아니라 같은 이슬람권, 같은 아프리카, 심지어 같은 정교회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국익에 따라서라면 문명의 경계를 넘어서 얼마든지 손을 잡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엇갈리는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실제 분쟁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죠. 헌팅턴의 시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이른바 찢겨진 나라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한 나라 안에 친서방적인 카톨릭 문화권과 친러시아적인 정교회 문화권이라는 두 개의 문명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서구 문명과 슬라브 정교 문명이라는 거대한 판이 부딪히는 그 경계선에서 벌어지는 대리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카프카스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분쟁이죠. 이 분쟁은 헌팅턴이 말한 동족 국가 신드롬을 정말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분쟁이 터졌을 때 주변 나라들이 자기랑 문화나 종교가 같은 편을 들면서 세력에 모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정교의 국가인 아르메니아 뒤에는 러시아가,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 뒤에는 튀르키예가 있는 것처럼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헌팅턴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이론이 남긴 유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헌팅턴은 다가올 미래를 정확하게 꿰뚫어본 예언자였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저들을 나누는 이 단순하고도 위험한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비극적인 예언이 스스로에 실현되도록 만든 장본인이었을까요? 결국 이 이론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경계를 긋는 담벼락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념이라는 큰 이야기가 사라진 지금 우리는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새로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